본격적으로 코로나 상황 살펴보기 전에 대한요양병원협회 기평석 회장을 연결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에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고령층을 중심으로 위중증 환자 그리고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요양병원이나 시설에서의 확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 요양병원의 경우에 7월에 5개소, 8월에 18개소가 돌파 감염 등의 코로나 감염 병원이 발생을 했는데 9월에는 25개소, 10월에는 26개소, 11월 13일 정도에 현재 8개소 등으로 해가지고 코로나에 뚫린 그런 요양병원 발생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예, 주로 백신 접종자가 많을 텐데 최근에 확진자가 계속되는 원인을 돌파 감염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요양병원은 1차와 2차 예방접종을 아스트라제네카로 사용을 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에 항체 보유율의 그 비율이 굉장히 낮아서 특히 노인에서 항체 보유의 그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돌파 감염이 더 많이 발생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주로 유입되는 경로는 어디에서 유입이 되는 걸까요? 지금 현재는 추적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지역 감염이라는 것은 그 경로를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사자 아니면 환자를 통해서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예, 보호자를 통해서 유입되는 경로도 확인된 게 있습니까? 보호자의 경우는 원천적으로 대면 그 면회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예, 거의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감염된 분들의 증상은 어떤가요? 심합니까? 어, 아니면은 좀 백신, 대부분 경미합니까? 백신, 백신의 가장 효과는 그 코로나의 감염을 막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위중증을 줄이는 데 있어서는 탁월한 효과를 보인 바 있습니다. 예. 예전에 백신이 없을 때는 사망률이 거의 뭐 60세 이상 되면 사망률이 20, 30% 정도를 치겠지만 지금은 1% 이하로 줄었기 때문에 그 백신의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백신의 효과가 크다. 그 말씀은 위중증 환자가 줄어드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확진자가 나왔을 때 대처가 중요할 텐데요. 주로 이렇게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병원 이송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위중증 요양 전문 병원이 전국에 5군데가 좀 돼 있어서 위중증을 볼 수 있는 요양병원으로 전원을 보내거나 아니면 코로나 전담 전문 병원으로 전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현재 병상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거나 하진 않나요? 현장에서? 요양병원에서 전원을 미처 다 보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요양병원 자체 내에서도 치료제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요, 그러냐면 예.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는 분들은 요양병원에서 어느 일정 수준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쓰이고 있는 자체 치료제는 어떤 치료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지금 현재 그 사용되고 있는 스테로이드 제제랄지 아니면 셀트리온 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항체 치료제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그렇죠. 네. 예. 자, 백신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고위험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추가 접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 관련돼서 마무리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 추가 접종의 중요성은 굉장히 또 중요하고, 그래서 화이자로 지금 추가 접종을 하였습니다. 종사자의 경우는 90% 이상, 환자의 경우도 85% 이상의 부스터 샷을 지금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한풀 그 코로나에 그 감염된 그 빈도가 줄어들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예, 이, 알겠습니다. 예, 네, 계속 말씀해 주시죠. 예.
백신은 중요한 게 코로나를 감염시키는 것보다 위중증을 줄이는 데는 확실한 입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백신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백신을 잘 잡아서 백신을 잘 이렇게 접종을 해서 사망이 이르는 그런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평석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장님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국내외 코로나19 상황과 이슈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살펴보죠.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입니다. 자, 조금 전에 요양병원 협회장님과 함께 대화를 좀 나눴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유입되는 경로, 요양병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집단 감염과 관련해서 경로를 추적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백신 접종이 꽤 많이 이루어져서 위중증으로 가는 환자가 많이 줄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두 분 일단 인터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인터뷰를 우리 기평석 협회장님이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백신을 본격적으로 접종하기 전에 고령층에서의 사망률이 거의 30%. 그러니까 100명이 감염되면 30명 정도가 사망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백신 접종을 하고 나서 일부 돌파 감염이 있기는 하지만 첫째, 사망률이 거의 1%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두 번째는 위중증 사망을 굉장히 막아준다. 이 말씀을 직접 하셨잖아요. 동시에 기 회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여러 우려가 있고 말이 많기는 하지만은 백신의 효과는 확실히 검증됐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층 분들께서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백신 접종에 임해달라. 이렇게 부탁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기평석 요양병원 협회장님은 요양병원 실무나 이런 거를 총괄하시는 실제 현장에 계신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실제로 현장에서의 사실을 확인해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방송에서 여러 번 지적해 드린 것처럼 고령층에 있어서의 백신 접종 안 하신 분들이 백신 접종을 하는 것, 또 부스터 샷을 권고받으셨는데 부스터 샷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 한 말씀 드리고, 동시에 지금 요양병원에 계신 고령자분들께서 감염이 되시면은 일단 스테로이드 같은 제제를 쓰면서 동시에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써서 병상 압박을 가능하면은 내부에서 해결하려고, 그래서 위중증으로 빠지지 않는 조치를 하고 계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지금 현재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요양병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재택치료와 관련해서도 더 광범위하게 일어나야 지금 우리 상황 나빠지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기 회장님의 인터뷰가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알찼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 회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12월부터는 상황이 좀 더 나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드는데요. 일단 기 회장님께서 방금 설 교수님께서 요약해 주신 대로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2번을 접종하신 분들이 항체 면역이 떨어져가지고 돌파 감염이 되긴 하지만은 위중증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그 백신 접종 전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떨어졌다. 그게 이제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더군다나 추가 접종도 최근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중심으로 빨리 이루어져서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는 90% 정도, 그리고 이 입소자 같은 경우에는 85% 정도 지금 추가 접종도 되어 있는 상태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은 상당히 안전해지는 거거든요. 지금 국면에서도. 그래서 앞으로 12월 달에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발 집단 감염과 이게 효과로 나타나고 있는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의 숫자는 비약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점점점 이스라엘 길을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점점 더 이스라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짧게 언급해 주시죠. 어떤 길을 갔었는지. 네,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습니다. 1차 접종, 2차 접종률이 상당히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돌파 감염과 그리고 돌파 감염에 따른 백신 미접종자 감염 그리고 또 위중증 환자들이 생기면서 방역 상황이 좀 안 좋아졌거든요. 그러다가 전 국민 대비 40% 정도가 추가 접종을 하면서 다시 상황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런 길을 지금 일단 요양원, 요양병원부터 따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